고작 한 달 건너뛴 건데 상당히 오래간만인 것 같은 이 기분. 늘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렸던 게임5가 돌아왔습니다. 2022년 1월의 신작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기준으로 엄선한 5개의 신작 게임 리스트, 디몬크의 게임5, 오랜만에 바로 시작합니다. 구작이지만 신작 같은 기분. 첫 번째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라이즈는 2021년 3월 닌텐도 스위치 기간 독점으로 출시됐던 타이틀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무조건 PC판으로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이머들에게 반가운 신작이라 볼 수 있죠. 산사수명의 마을 카무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원인 모를 몬스터들의 습격을 막아내고 토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시리즈와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밧줄벌레 액션이 강화되면서 훨씬 스타일리시한 게임이 됐습니다. 좋게 말하면 스타일리시고 반대로 표현하면 조금 정신없고 조잡해요. 이전 몬스터 헌터 월드에 비하면 훨씬 빠르고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죠. 덤으로 배경 자체가 워낙 일본풍의 느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개인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PC 버전으로 출시됨에 따라 4K 및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하게 됐고요. 스위치 대비 훨씬 높은 프레임과 고해상도 텍스처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온라인 최대 4인 협동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또 한바탕 신나게 몬스터들을 때려잡고 호성 막노동을 즐기고 싶은 게이머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대형 확장 콘텐츠인 썬브레이크가 여름에 출시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렸다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야겠습니다. 너무 늦으려나? 이것도 구작이지만 명작이고 신작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꼽는 게임 중 하나인 갓 오브 워 PC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최상남자 크레토스와 아들 아트레우스의 모험을 다루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요. 해당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밀도 있는 세미 오픈월드로 설계됐다는 점과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롱테이크 기법을 활용해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점들이 해당 작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 장치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적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들을 찢어 죽이고 밟아 죽이는 폭풍 같은 액션, 그리고 연출. 사실 여타의 게임들에게서도 찾으면 쉽게 찾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박진감 넘치는 전투에 롱테이크 기법이 접목되면서 거의 저세상 게임이 되어버린 케이스라고 봐요. 영화도 아니고 게임에서 이를 표현해냈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PC 버전은 역시 4K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하고 무제한 프레임에 RTX 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콘솔 대비 훨씬 부드럽고 깨끗하고 자신 있는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갓 오브 워를 즐겨볼 수 없었던 게이머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플레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출시될 후속작 라그나로크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즐겨봐야 돼요. 명작이에요, 명작. 요즘에는 PVP보다 PVE 게임들이 더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경쟁도 빡센데 게임에서까지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소수의 친구들, 다른 게이머들끼리 모여서 부담없이 뛰어놀 수 있는 협동 PVE 게임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 유비소프트도 이에 편성합니다. 톰 클랜시의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 이전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PVE 협동 FPS입니다. 최대 3인 협동전이고요. 좀비가 아닌 외계 종족 아키언의 위협에 맞선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얼핏 보면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 모드 같지만 스탠드얼론 완전 신작 맞습니다. 개발 중에는 쿼런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익스트랙션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존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의 대원, 오퍼레이터들을 거의 그대로 데려왔고요. 각 오퍼레이터들은 이전처럼 서로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시리즈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육성 요소들을 곁들이면서 이 특징들이 좀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게임 진행, 레벨업에 따른 새로운 스킬 해금, 보다 세부적인 캐릭터 커스텀을 지원하게 됐어요. 출시 초기에는 총 18명의 대원, 12개의 대규모 맵, 단계별로 구성된 주간 챌린지 모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르 특성상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로 인해 쉽게 질려버릴 게이머들을 위해서 몇 가지 변칙적인 장치들도 게임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백 포 블러드를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죠.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버디 패스입니다. 최초 게임 구매자는 게임을 구입하지 않은 2명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데요. 14일 동안 언제든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로스플레이 전면 지원으로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 제한 없이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고로 유비소프트 게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게이머분들은 이 버디 패스를 활용해서 당장 맛을 본 후에 게임이 마음에 든다면 이후 기다렸다가 할인된 가격에 게임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초로 게임을 구입할 친구만 희생시키면 나머지 2명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이죠.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면 이제 톰 클랜시라는 타이틀은 좀 떼도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다가 고스트 팀이랑 샘 피셔까지 외계인을 잡기 시작한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일단 나오면 무조건 잘 팔리는 프랜차이즈, 포켓몬스터의 신작입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이전 다이아몬드, 펄 게임 배경이었던 신호지방, 그 신호지방의 과거, 히스이 지방을 무대로 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포켓몬 시리즈입니다. 다이아, 펄,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 작품이요. 포켓몬스터들과 공존하며 행복에 가득 찬 세상, 그 이전의 이야기. 마니아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주제 아닐까요? 기존 시리즈의 몬스터 수집이라는 요소는 그대로 포함하면서 액션을 융합한 액션 RPG라는 점이 이번 아르세우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이 포켓몬을 손으로 쥐어패는 건 아니고요. 몬스터는 몬스터로 때려잡아야 하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턴제 전투 방식은 이전과 다름없지만 보유한 포켓몬스터의 스피드,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행동 순서, 공격 횟수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전보다 좀 더 전략적인 전투 방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 최초로 오픈월드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세미 오픈월드입니다. 완전히 개방된 오픈월드 게임이 아니에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어쌔신 크리드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이전의 몬스터 헌터처럼 중간에 캠프 하나 있고 그 주변의 넓은 구역을 탐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쉽긴 한데 이러나 저러나 이전 대비 스테이지 볼륨이 훨씬 커지고 입체적으로 변한 것은 맞습니다. 여튼 추가적으로 아르세우스는 4세대 전설 포켓몬스터입니다. 전설, 사실 그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는 몬스터죠. 세계관을 살펴보면 포켓몬을 포함한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줄 것 같은데 포켓몬 마니아들에게는 이게 확실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신작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출시된 리메이크 포켓몬 브다샤펄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임 완성도가 높길 바라봅니다. 개발사가 게임 프리크거든요. 기대해볼게요. 마지막 게임은 애석하게도 호러입니다. 이카이. 일본 민속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1인칭 호러 게임이고요.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어느 신사의 무녀 나오코가 되어 각 공포에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선다고 해서 귀신을 두들겨 패는 게임은 아니고요.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됩니다. 국내 손놀이의 화이트데이가 생각나기도 해요. 비슷해 보여요. 퍼즐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부적 같은 것도 그리더라고요. 상세한 게임 설명이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저도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인디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볼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참고로 이카이는 BIC 베스트 오디오상을 수상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탤런트에서 베스트 내러티브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점은 고무적이에요. 참고로 BIC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에요. 그 부산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카이는 일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엔드플레임이라는 곳에서 제작했어요. 개발자는 3명이고요. 그들의 처녀작인 만큼 멋진 작품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런 게임. 베스트 오디오 상을 수상했다잖아요. 소리로 또 사람 기 죽이는 거지 안 돼. 무서워. 끝난 줄 아셨죠? 보너스입니다. 150개가 넘는 고티 수상작,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의 간판 중 하나인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이 플레이스테이션 5와 PC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언차티드 4, 그 외전작인 잃어버린 유산 합본팩이고요. 리마스터입니다. 먼저 언차티드는 너티독이 만든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툼레이더와 비슷한 장르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시리즈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특히 4편 경우에는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이 스토리 흐름과 게임 연출이 상당히 고급졌던 작품이었고 해당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그만큼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게임이었어요. 특히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와 비교하면 언차티드 시리즈의 끝, 마지막은 상당히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여튼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 경우에는 듀얼 센스 대응하고요. 고속 로딩, 3D 오디오, 최대 4K 30프레임의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PC 버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팀 페이지에도 상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게임들을 고려하면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플레이 기능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차티드 4 이전 작품들은 PC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언차티드 4를 PC 버전으로 내놓는 게 순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좀 영화에 맞춰서 재미를 보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6개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선정할 만한 게임이 1월에는 딱히 없었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1월은 굳이 꼽으면 모바일 게임이 하나 정도 있는데요. 언디셈버라고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시원찮아 보여서 게임5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저도 분발해서 더 좋은 영상, 깔끔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